안녕하세요. 신역학 연구소장 백광부 제이크리입니다. 오늘은 노동계에 비치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열사에 대한 사주 분석에 들어갈 텐데요. 이번 영상은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사주 통변을 중심으로 2부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전태일 열사 정신 논쟁을 다룰 예정입니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를 놓고 유니스 국민의힘 의원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이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논란이 일어서 전태일 열사의 사주를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국내 어디에도 그 어떤 역학자도 전태일 열사의 사주를 풀이한 이력이 안 보이는데요.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전태일 열사의 사주를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이것이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영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태일 열사는 1948년 9월 28일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앞에 보시는 사주가 전태일 열사의 사주입니다. 시를 알 수 없어서 일단 사주 중 연월일 3주로 풀이하고 짧은 생이나마 그간 있었던 일을 통해 시를 추측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금왕절에 태어난 병화일주로 병화의 힘을 빼는 토금수 기운이 가득한 매우 신약한 사주입니다. 격국은 정제격이면서 정제 옆에 식신이 생하고 있어 식신 생제격입니다. 정편에 혼잡 없이 사주가 순수하죠. 이렇게 순수한 사주의 구성은 전태일 열사에게 순수한 성품으로 반영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정제격 사주의 소유자는 성실하고 선악시비 분별이 분명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범생 스타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부족하며 타협을 모르는 성향도 있죠. 여기에 식신생제격은 큰 재산을 모을 수 있지만 불행히도 신약한 사주인 경우는 약한 아신을 생주하는 운이 와야 재산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 운이 오기 전에는 가난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죠. 사주에서 가장 필요한 기운을 용신이라고 하는데요. 전태일 열사의 신약한 사주의 경우 아신인 병화를 생주하는 목이나 화가 용신이 됩니다. 그런데 3준의 일간 병화를 제외하고 목과 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태일 열사는 초년에 매우 힘든 삶을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으로 사망했죠. 그렇다면 초년부터 22년까지의 대운은 전태일 열사에게 흉한 대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대운은 4세부터 13세까지 임술대운입니다. 술토는 월지 유금과 함께 신유술 방합을 이뤄 금운으로 변합니다. 이 금운에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으니 이때가 전태일 열사에게 매우 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14세부터 23세 개해 대운이 옵니다. 해수는 자수와 함께 해자축 방합으로 수기운을 강하게 뿜어내죠. 이때 분신으로 세상을 뜨니 수운 또한 전태일 열사에게 매우 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자는 전태일 열사에 대해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전태일 열사의 정신은 지금도 남아 노동계에 큰 빛이 되고 있기에 열사의 죽음에 작용했던 대우는 좋다, 길하다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리학은 공허하고 균질한 우주를 상정하고 윤리 도덕이 없는 무정한 세계관,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세계관을 상정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훌륭한 위인이더라도 반대로 아무리 흉포한 악인일지라도 운이 좋으면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잘 풀리게 되고 운이 나쁘면 뜻이 잘 안 풀리고 심지어는 전태일 열사처럼 세상을 뜨기도 하죠. 그래서 전태일 열사의 마지막에 함께했던 계해대운, 즉 수운은 흉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병화일간의 신약사주이고 토금수 운이 왔을 때 흉한 일이 발생했으므로 전태일 열사의 시주에는 전태일 열사에게 인성에 해당하는 목 내지 아신과 동일한 오행인 비겁, 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만약 학문을 관장하는 인성인 목이 사주에 있었다면 관인상생으로 학업에서 좋은 성취를 거뒀을 겁니다. 그러나 전태일 열사는 학문과 인연이 없었으므로 전태일 열사가 태어난 시간은 천간지지에 인성에 해당하는 간목이나 을목이 없고 비겁에 해당하는 병화나 정화가 있는 시간대이며 비겁 용신을 쓰는 사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병신시, 정유시 등이 전태일 열사의 생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계사시의 경우 사화는 유금과 합의되어 금으로 변하니 계사시가 생시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전태일 열사가 그때 죽지 않고 계속 살았다면 24세 이후로 60년 이상 희신에 해당하는 목과 용신에 해당하는 화운이 계속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평생 큰 재산을 모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그의 반듯하고 순수한 성품을 고려할 때 사회에도 많은 기여를 했을 겁니다. 저는 전태일 열사의 짧은 삶이 애석하고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정신적 유산은 한국 노동계를 태양처럼 길이 비추는 밝은 빛이 되고 있으니 어떤 면에서는 뜻있는 삶이 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일 열사의 사주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 시간 2부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전태일 열사 정신 논쟁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상 신역학연구소장 백광부 제이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